생각해보면 우린 아주 아기 때 빼곤 늘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턴 숙제해야 하고 시험 잘 봐야 하고 사회인 되면 제 시간에 출근할 의무, 업무 완수해야 할 의무. 근데 제 시간에 퇴근할 의무는 왜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의무를 감당하셨나요? 정말 부당하고 원치 않는 것들도 해야 했나요? 자,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께 어떤 의무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 행복하고 웃을 의무는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이 왔네요. 예전에는 화요일이 되게 좋은 요일은 아니었거든요. 월요일에는 뭐 월요병이다 뭐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쩐지 한 주를 시작한다는 그런 설렘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화요일은 와 아직 한 주가 지나가려면 멀었다 싶은 그런 요일이었는데, 유인 라디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행복한 신나는 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카톡으로 깜보님이 사연 주셨어요. 주말에 술 잘못 마시고 술병이 나서 어제 월차 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술 많이 마시고 술병이 났다고 해야겠죠. 약국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병원 갔어요. 링거 맞고 처방약 먹고 나니 살겠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출근했더니 팀장님이 독감 괜찮냐고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술병 났다고 할 수가 없어서 독감 걸렸다고 하고 월차 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종일 감기 환자처럼 골골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양심도 찔리고 연기도 어렵고 진짜 술 끊어야지. 깜부님,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도대체 주종은 뭘로 드셨나요? 야, 감기 걸린 연기 진짜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감기는 코가 막히거나 목이 가거나 해야 돼요. 감기 걸린 거는 연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술 좀 작작 드시고요. 그리고 술 먹고 다음날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술은 간이 바빠지는 거잖아요. 해독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진통제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거는 다 간에서 해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술병 났다고 타이레놀 먹으면 간이 2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은 어떤 물 좀 많이 드시고 그냥 쉬시고 과음을 피하시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는 모두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찾아오는 사랑했나 시작해볼게요. 스치는 기억 속에 머무는 나, 그리운 얼굴들 어디에 있나, 잊었던 이야기로 손짓한 나, 마음을 잇는 유인 라디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그치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 확률은 로또 안 될 확률만큼 크잖아. 기가 차다 진짜. 사랑으로 기적을 만든 이야기. 사랑 때문에 기가 막혀버린 이야기. 유인 라디오의 사랑 있나. 네, 유인 라디오 사랑 있나 2월의 남주 손석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뭐 한 15분만큼 빨리 지나갔어요. 그쵸? 네.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변하지 않는 손석구 씨보다도 네. 15분 같은 시간에 이 정도로 변하는 제가 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 정도면 마술 아닌가요? 거의 매직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늘 이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그 과자는 좀 드셔보셨나요? 그 과자요? 네. 과자를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아끼느라고. 네. 다음에 그러면 드시고. 그거 먹고 예. 꼭 후기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밸런스 게임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고민 없이 좀 빨리 선택하세요? 아니면 고민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둘 중에 밸런스 하나를 게임. 고르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오, 저도 지금 문제를 지금 처음 보는데 극단적이래요, 좀 문제가. 자, 내볼게요. 네. 친구도 안 만나고 나하고만 놀려는 애인. 친구 모임, 소모임, 번개 모임, 온갖 모임 다 다니는 애인. 온갖 모임 다 다니는 애인. 오, 괜찮아요. 막 월화수목금토일 다 약속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나요. 그래도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네,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은 볼 수 있다는 희망하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석구 씨는 좀 약속이 얼마나 있는 편이에요?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쉬는 동안이라서 조금 오히려 약속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뤄뒀던 약속, 만나야 했던 사람들, 뭐 약속들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몰려오니까 오, 그렇게 해서 저는 작년 연말에는 네. 일부러 다 웬만한 뭐 송년회 뭐 이런 거를 다 웬만하면 좀 취소하고 좀 혼자 있었어요. 우와, 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 그래서 약간 아이 성향도 있으신가 보다. 저 예전에 검사했을 때는 E였었거든요. 네. 근데 I래요. 아, 그래요? 네. 오, 약속 취소되면은 좀 좋아하죠. 좋아요. 약속 취소되면 아니, 좋아요. 그럼 무장해제되는 웃음을. 네. 아,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연락 문제네요, 이거는. 친구랑 놀 때 5분에 한 번씩 사진 보내고 톡을 보내줘야 하는 애인.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연락이 없는 애인. 좀 너무했다, 문제가. 네.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5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보다는 네. 네. 일주일, 2주일이고 내가 연락 안 하면 연락이 없는. 네, 그게 좀 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네. 어. 이거 인나 씨는 어떠세요? 아, 저도요. 5분에 한 번씩 그래야 된다면 아무것도 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렸을 땐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2주는 너무한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만약에 아니야, 일주일도 좀 너무하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 그 불만 없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릴 때는 하루에 막 한 번, 두 번 이러면 진짜 그거는 섭섭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잦은 것도 힘들지만 연락이 막 하루 정도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뭐 서운하고. 헤어지자는 거지 또-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맞죠.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하게 하죠. 어. 네. 연애할 때 이건 밸런스 퀴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 아니세요? 연애할 때 연락을 전화가 좋냐 문자가 좋냐? 전화가 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문자를 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진다 싶으면 전화를 해요. 뭐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힘들어서. 예.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상대방이 저한테서 오타를 받는다는 건 제가 정말 바쁘다는 거예요. 아. 저는 웬만하면 오타를 다 수정해서 보내야 오, 좀 진짜? 직성이 풀려요. 왜? 어떤 그 문자에 대한 어떤 엘리트처럼 보이고 그런 싶어서.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제 좀 많이 초면인 분들과 카톡을 할 때에는 네. 국어 사전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보내기도 해요. 어머나, 그 세상에 착하다. 진짜 올바르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게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전화를 좀 더 선호해요. 아. 예. 자, 이 극악 밸런스 게임 몸풀기를 좀 해봤고 오늘의 사랑있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나만 아쉬운. 아니에요. 4주가 참 너무 짧았습니다. 그쵸. 4주가 꼭 무슨 3시간 반처럼 흘러가서 왜 이렇게 빨리 맞아. 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금방 가네요. 자, 마지막 4주차 사랑있나 손석구 씨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열받아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열이 받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한 달 전에 제가 전 여친이랑 주고받은 마지막 카톡이거든요. 오빠도 애쓴 거 알아. 그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성격은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 오빠도 잘 알잖아. 5년 동안 안 된 거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이번엔 진짜야. 안녕. 그래, 알았어. 5년간 헤어진 애 만에 그런 게 꽤 여러 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전 솔직히 진짜 끝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낸 마지막 카톡에서 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그래서 네, 받아들였어요. 헤어진 거 맞구나. 근데 제가 왜 열받았냐면요, 친구가 걔 남친 생긴 거 같다면서 걔 인스타 스토리를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걔가 웬 남자랑 손잡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가관인 거는 그놈의 문구. 해시태그 봄날, 해시태그 사랑, 해시태그 커플링. 아니 5년을 사귀고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한마디 해도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누구야? 뭐야? 아니 여러분, 이 남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전 여친한테 카톡? 내용은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너 남친 생겼어?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커플링까지 맞춰. 야, 이거는 전 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 예의? 이 시간에 이러는 사람이 예의 논하는 거 맞아요 이거? 하긴 안 봐도 뻔해요. 저 연애한다는 거 알곤 욱했겠죠. 저 욱하는 성격 때문에 연애 내내 그렇게 싸웠던 거거든요. 이 시간에 이러는 건 예의 맞아? 근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걸로 매번 싸웠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사실관계부터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쟤는 저런 식이었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는 둥, 말투가 왜 그러냐는 둥. 오케이, 갑자기 연락한 건 미안. 근데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커플링까지 맞추는 건 예의가 아니지. 전 연인끼리도 같이 해야 할 예의라는 게 있어. 이 남자 사람 가르치려는 버릇 또 나오네요. 저러는 거 너무 싫었어요. 고작 3살 차이 나면서 왜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훈계질 좀 그만해. 내가 그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리고 헤어진 사이에 무슨 예의를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커플링을 맞추건 말건 그걸 상관할 자격이 있어? 자격? 자격?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게 아닌 거 아시죠? 5년을 만났는데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상대가 커플링까지 맞췄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커플링까지 맞췄다. 그 전에 썸 타고 사귀고 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너 이거 환승 아니야? 뭐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환승 아니에요. 와, 난 이건 진짜 못 참아. 오빠랑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거 맞아. 증명해달라면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전 여친한테 환승 운운하는 게 그게 전 연인에 대한 예의야? 진짜. 야! 예? 아, 니네 헤어졌는데 대체 왜 싸우냐고요? 그러게요. 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지 내가? 그러게. 나 지금 연애 중인 게 죄도 아닌데 왜 들킨 기분이지? 그만하자. 자, 잠깐. 근데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새 남친이랑 커플링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저도 궁금한데요. 전 연인에 대한 예의란 게 대체 뭐예요? 헤어지고 나서 연애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그럼 기간은 얼마나 둬야 하는데요? 네, 오늘 사랑했나 제목은 그날 밤의 예의였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오늘. 오늘 괜찮았죠? 네. 와, 이렇게 잘한다고? 제가 많이 공감하는 얘기라 그런가 봐요. 저 이 경험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어떤 거예요? 저도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심지어 네.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만났어요. 네. 외국에 있을 때 만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왔어요. 네. 좀 롱딜 좀 하다가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친구로 남기로 하고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다른 남자를 이제 만나는 걸.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화상 채팅으로 막 엄청 화냈었어요.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헤어지기로 했는데. 네. 이거 내 얘기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그래서 잘한 거구나. 확실히 자기 얘기 연기를 할 때.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네. 뭐 학원에 그것도 있고. 네. 학원 열심히 다닌 것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저는 진짜 다음 작품 할 때 감독님한테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기가 늘었어? 저는 유인 라디오 덕분입니다. 하려고요. 아 이건 진짜 근데 공감은 되게 간다. 5년이나 만났는데 한 달 뒤에 막 커플링까지 하는 수준으로 그러면 네. 섭섭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어졌고 예. 헤어지고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있다가 연애하는 게 예의일까요? 헤어졌으면 헤어진 그 상대방한테 최대한 그래도 조금 티는 안 내는 게 그 정도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지 막 해시태그 막 사랑 봄날 이런 거 해서 올리는 건 좀 너무했다. 예, 그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뭐 맞아요. 너무 좋아도 네. 뭐 그래도 조금은 뭐 이렇게 그러네.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이게 헤어져면 한 달 만에 만나는 건 오케이 자기 마음이야. 근데 올리고 티내는 거는 예. 2달? 3달? 3달, 3달? 3개월은 그래도 예. 정하죠. 그걸 법으로 정합시다. 20대는 2달, 네. 30대는 3달. 아니면 만난 기간이 그래, 2년이면 그거, 2달, 네. 3년이면 3달. 4년이면 4달. 4달. 그게 좋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로 정해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무슨 좀 이름을 정해야 네. 사람들이 뭐 모모법 이런 거 무슨 법 이렇게 해놔야 당연히 그게- 손석구법이지. 아 손석구법. 손석구법으로 우리 네. 이거는 손석구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이제 그 연수에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좋습니다. 네. 8개월 만났다고 치자. 8개월. 찐하게 8개월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년이 채 안 되잖아. 한 달이 안 되잖아. 1년이 네. 1개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게 있는데 1년 그거는 그럼 손석구법으로 이과 네. 이과 멈춘이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요. 알려주시는 12대 걸로. 1은 네. 8대 몇 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안 까먹고 아직도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가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주일만 사귀면은 뭐 한 5분 있다가 올려도 되는 거야. 근데 타당해. 그게 맞는 네. 것 같아. 네. 그 기간이 중요하지. 네. 또 이별 사유에 대해 사연이 온 게 있는데요. 까르보나라 쭈꾸미님 사연을 석구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여러분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지. 남친이 하루 동안 연락이 아예 안 됐어요. 다음날 오후 2시 넘어서 연락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 검사 받고 뭐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병원 결제한 거 카드 내역 보여달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어요. 근데 제가 남친 누나 인스타 마팔이라 누나 인스타를 들어가서 봤더니 누나는 어제 막 술 먹고 놀았더라고요. 남친한테 따졌더니 누나는 엄마랑 사이 안 좋아서 그렇다. 엄마가 누나한테 말하지 말랬다고 그랬다는데 엄마가 신뢰할 정도로 아팠는데 한 집에 사는 딸이 저러고 놀았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못 믿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친은 또 저 의심병 환자로 몰아가면서 그거 막 오바라고. 남친이 딴짓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의 또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헤어지자는 게 제가 오바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정적인 그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 근데 병원 갔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남친의 말은 그거니까 네. 일단은 그거에 좀 뭐 일단 그냥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봐봐요. 사람 심리가요. 내가 병원에 갔다 왔어. 근데 상대가 안 믿어줘.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것 봐 영수증 하고 진료서 네.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의심받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싸웠으면은 미안해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데 네. 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응. 이번에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네. 다음에 만났는데 어디 갔다 왔어? 밥 먹고 왔어. 응. 영수증 보여줘. 어. 또
그럼 또 저번에도 보여줬는데 시작하면- 왜 안 보여줘?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 헤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돼버리는 순간 루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근데 연인 관계는 잘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래서 연애가 힘들어. 네, 근데 이 일로 헤어지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서 사랑이 식으면 헤어져도 돼. 네. 근데 잘못으로 인해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헤어져도 사랑은 네. 하잖아. 그럼 보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후회하거든요.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게 됐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음. 그 예를 들어서 네. 상대방이 다른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속는 거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네. 내가 좋으면 좀 믿어주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이제 의심이 있으면 그게 나도 괴롭고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네. 그냥 믿어주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좀 되게 건강한 그 연애적으로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리석은 일들도 다 있었죠. 20대 때 다 경험해 보신 정말 거죠. 그 의심을 제가 억울하게 받아본 적도 있고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네. 우리 집에 막 다 부셔져 있었던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격하게 사랑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죠? 홍대 딱 가다 보면 네. 차 타고 가다가도 인도에 싸우는 커플은 저는 기가 막히게 딱 찾아내요. 그 싸우는 사람의 1.5m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서서 네, 맞아요. 마주보고 네. 그러면 또 싸우고 있구나.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맞아. 그때는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네, 진짜 그거 이제 못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맞아. 속는 한이 있어도 그냥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맞습니다. 네. 자, 사랑있나 2월의 남주 손석구 씨와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편의 남주를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4주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연기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참 연기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고 네. 그리고 뭐 이거 계기로 인나 씨 만난 것도 네. 굉장히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여기 스태프 여러분들도 환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네. 여러모로 좀 좋았습니다. 잊고 있던 어떤 사랑의 그 추억들도 막 옛 추억을 많이 그죠? 떠올린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재밌었고 저는 정말 이렇게 손석구 씨가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 또 손석구 씨의 색다른 매력들을 많이 또 알게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진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포인트인데 너무 귀여우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희가 4주차를 함께 하니까 네. 네 벌의 옷을 네. 이제 막 생각을 아주 되게 네. 영특하게 준비를 해오신 네. 거예요. 네. 첫 주에 이렇게 네. 한 개씩 벗고 네. 그럼 이렇게 벗으면 검정색 그렇죠. 이제 그 니트로 2주차를 함께 하고 네. 그걸 벗으면 네. 화이트 셔츠로 3주차를 함께 하고 그게 벗어지면 또 무지 반팔티가 마지막에 구씨 같은 무지 반팔티로 4주차를 함께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오셨는데 추워서 날이 안 풀리는 관계로 그래서 안에 이렇게 살짝 검정색 니트가 진짜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예. 있고요. 이거 예. 제가 되게 네. 사고도 뿌듯해했던 옷이에요. 참 왜? 이 옷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네. 제가 산 거지만 네. 이거를 특히나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오늘 여기 입고 항상 오신 입고 거야. 다녀요. 옷이에요. 그 애착 옷처럼. 애착 옷을 입고 오신 거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본인 옷이에요 지금? 네. 그렇구나. 이거는 근데 오늘 처음 게시한 오늘이 아니라 4주 전에. 네, 4주 전에 네. 처음 게시한 처음 게시한 거. 옷이에요. 진짜 예뻐요. 네, 네, 직접 막 쇼핑 가면 입어보고 나 멋져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 번에 저 옷을 잘 못 사는데 네. 이거는 딱 입어보자마자 네. 그 점원분하고 저하고 네. 둘 다 이거다. 그런 옷이 있잖아요. 입자마자 그냥 이건 사고 싶다. 맞아 하는 맞아. 옷. 제가 옆에 있었어도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다. 저. 많이 입고 다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석구 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내드리기 진짜 이렇게 진짜 아쉽지만 저는 이제 화요일마다 화면으로 보고 또 이제 출연하실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다른 작품이 생기면 설명, 손석구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그 마법이 여기 오면 딱 걸리잖아요. 네. 작품이 생기면 꼭 여기 와서 홍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날 사람 있나로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유인 라디오 잘 듣고 그리고 다른 이제 작품 하실 때 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언젠가 작품에서도 봬요. 우리. 그럼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우리 멈춘이 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멈춘이 여러분들 4주 동안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봬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네. 4주간 정말 석구 씨 덕분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참 사랑했나 이렇게 대단한 배우분들이 나와 주셔서 또 함께 4주씩이나 연기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점점 더 즐기고 계시는 거 맞죠? 우리 사랑스러운 2월의 남주인 손석구 씨는 잘 보내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끼리 클로징 할게요. 오늘도 영화 한 편 소개합니다. 로맨스 영화의 올타임 레전드죠. 어바웃 타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자꾸자꾸 리플레이하게 되죠. 리플레이할수록 둘의 사랑은 완벽해지지만 주변 상황이 묘하게 어긋나면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주인공이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뿐. 오늘 저랑 함께한 여행 어떠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